커피 한 잔에 이것 한 스푼 넣어서 먹었더니 체내 노폐물이 싹 타버렸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 한 잔 없으면 하루를 시작하기 힘드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식후에 마시는 커피가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커피는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 실제로 커피는 뇌를 깨우고 혈관을 청소하며 간을 지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올바르게 마시면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들이 마시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큰 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커피가 우리 몸에 주는 5가지 놀라운 효능과 함께 먹으면 효과를 극대화하는 황금조합, 그리고 절대로 조심해야 하는 질환까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매일 마시던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 겁니다. 커피의 효능 첫 번째는 두뇌 건강 유지와 치매 위험 감소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름이나 약속이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런 현상은 뇌세포가 서서히 줄어들고 세포끼리 연결하는 신경회로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커피 속에는 카페인과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같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뇌를 깨워주는 자극제 역할을 하며 혈액 속 산소와 영양분이 뇌까지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을 청소해 물길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처럼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또한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뇌세포를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없애줍니다. 이 덕분에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 위험을 낮추게 되는 거죠. 실제로 하루 2-3잔의 블랙커피를 마신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낮아졌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단 하루 5잔 이상은 심장 두근거림이나 불면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아침, 점심 한 잔씩 정도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은 서서히 굳어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딱딱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이 잘 흐르지 않아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혈관 속 노폐물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폴리페놀은 혈관 벽에 생기는 기름때가 쌓이는 속도를 늦춰주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또한 카페인은 적당량 섭취 시 혈액 순환을 촉진해 손발이 차가운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신 뒤 따뜻해지는 손끝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고혈압이 심한 경우 과도한 카페인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적당히 마신 커피는 혈관의 녹슨 부분을 닦아내고 심장을 더욱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는 당 대사 개선과 제2형 당뇨병 위험의 감소입니다. 당뇨병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혈당이 쉽게 오르고 식사 후 졸음이 몰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 밥을 먹고 난 뒤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속도를 조절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폴리페놀 성분이 체내 염증을 줄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당 대사가 원활해지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낮아지게 됩니다. 단 믹스커피처럼 설탕과 프림이 많이 들어간 커피는 오히려 혈당을 올리므로 피하는 게 좋고 무가당 블랙커피로 마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네 번째는 간 건강 보호입니다. 간은 몸속 해독 공장입니다. 음식, 약, 술, 공해 물질 등 모든 독소를 처리하는 곳이죠. 하지만 간은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병이 진행돼도 초기에 알기 어렵습니다. 커피는 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커피 속 카페인과 항산화 성분이 간세포의 염증을 줄이고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커피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간경병과 간암 위험이 낮아졌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에게는 좋은 음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는 혈액 속 간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이미 간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의사 상담 후 섭취하시는 것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는 항산화 작용과 노화지연입니다. 사람이 늙는 이유 중 하나가 활성산소라는 물질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금속이 공기에 닿아 녹슬듯 세포도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이 됩니다. 커피는 녹차 못지않은 강력한 항산화 음료로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 노화를 늦춰줍니다. 이는 피부주름, 기미, 잡티뿐 아니라 관절염, 심혈관 질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은 면역력을 높여 감염과 염증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감기나 기관지염이 잦은 어르신들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커피를 꾸준히 적정량 마시면 마치 몸속에 녹방지 코팅을 하는 것처럼 세포와 장기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커피의 효능을 2배로 올려주는 식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 오일입니다. 올리브 오일은 지중해 식단의 핵심이자 세계 장수 마을 사람들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식품입니다. 특히 커피와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커피의 항산화 성분과 올리브 오일의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가 만나면 혈관 속 찌꺼기와 염증 제거 능력이 훨씬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 혈관을 수도관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오랫동안 사용한 수도관 안쪽에는 녹과 찌꺼기가 쌓입니다. 이것이 혈관에서는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에 해당하죠. 올리브 오일은 이 찌꺼기를 녹여 배출해주는 천연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커피의 항산화 작용이 이 과정을 돕기 때문에 혈관 건강이 한층 좋아집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오메가9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는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을 줄여줍니다. 노년층에서 특히 무서운 질환이 바로 뇌질환이므로 매일 소량만 섭취해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섭취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에 올리브 오일 1티스푼을 넣어 잘 저어 마시면 됩니다. 기름이 둥둥 뜨는 것이 처음엔 낯설 수 있지만 의외로 부드럽게 넘어가고 속도 편안합니다. 다만 올리브 오일은 엑스트라 버진 등급으로 가열하지 않은 생것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온에서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산패될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스푼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올리브 오일은 커피와 만남으로 혈관 청소, 항산화, 심장 보호라는 3박자를 갖춘 최고의 건강 파트너가 됩니다. 두 번째는 다크 초콜릿입니다. 다크 초콜릿, 특히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천연 건강 보조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두뇌와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죠. 그 이유는 다크 초콜릿 속 플라바놀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플라바놀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도록 도와줍니다. 커피의 카페인과 만나면 뇌를 깨우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향상됩니다. 노년층에게는 건망증 완화와 인지력 유지에 특히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다크 초콜릿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초콜릿의 테이브로민 성분은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완화해 무기력해지기 쉬운 중장년층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커피를 마실 때 다크 초콜릿 한두 조각을 곁들여 천천히 녹여 먹는 방법이 좋습니다. 커피의 쌉싸래한 맛과 초콜릿의 깊은 카카오 향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풍미가 퍼지고 혈관 확장과 항산화 효과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단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이어야 플라바놀 함량이 충분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밀크 초콜릿은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2-30g 정도가 적정한 양입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아주 오래전부터 심장 건강 경과류로 불렸습니다.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E,
마그네슘, 칼슘, 단백질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공급해 줍니다.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이 커피의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돕고 혈관 탄력을 강화해 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여 감염과 염증 질환의 저항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칼슘은 뼈 건강에 매우 중요한데 나이가 들수록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므로 매일 아몬드를 섭취하면 뼈 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 함량도 높아 커피와 함께 아침 대용으로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근육 손실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 노년층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식품입니다. 드시는 방법은 하루 10에서 15알 정도를 블랙커피와 함께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통째로 먹거나 잘게 부숴 커피 위에 뿌려 마셔도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다만 아몬드도 지방 함량이 높으므로 과다 섭취 시 칼로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커피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심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은 혈관 속 압력이 정상보다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물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오래 두면 호스가 터질 수 있듯이 혈관도 과도한 압력에 너무 오래 노출되면 손상되고 결국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커피 속 카페인이 교감신경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관이 수축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평소 혈압이 높은 분들이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 순간 혈압 상승폭이 더욱 커지게 되어 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축기 혈압이 160인분이 커피 한 잔을 마시면 10에서 15 정도가 순간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은 특히 새벽 시간이나 기온이 낮은 날 더욱 위험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는 아침 커피 후에 두통과 어지럼증, 구토를 호소하는 고혈압 환자가 종종 찾아오곤 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카페인 대사가 느려서 커피 효과가 오래 갑니다. 즉 오전에 마신 커피가 오후까지 혈압을 자극할 수 있는 겁니다. 심한 고혈압 환자에게 커피는 잠시 기분을 깨우는 대신 혈관에 과부하를 주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은 뼛속 칼슘이 빠져나가 뼈가 약해지는 질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속은 벌집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작은 충격만 받아도 골절이 쉽게 발생합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이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신장에서 소변으로 칼슘이 빠져나가게 만들기 때문에 골다공증 환자가 커피를 자주 마시면 뼈 밀도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로 골 손실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커피까지 더해지면 뼈 약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됩니다. 실제 한 연구에서는 골다공증 여성 중 하루 3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그룹은 골절 위험이 20%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70대 여성 A씨는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하루 2-3잔의 믹스커피를 즐겼습니다. 몇 달 뒤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발목에 금이가 병원에 갔고 의사는 카페인 섭취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심한 골다공증 환자에게는 커피가 뼛속 칼슘을 빼앗아가는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궤양은 위 점막에 상처가 난 상태이고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 염증이 생기는 병입니다. 두 질환 모두 위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커피는 위산 분비를 촉진하는 성질이 있는데 하부 식도 관략근을 느슨하게 해 위 내용물이 식도로 올라오기 쉽게 만듭니다. 위궤양 환자는 상처 부위가 위산에 노출돼 통증이 심해지고 역류성 식도염 환자는 목에 이물감이나 가슴 쓰림, 트림이 심해지게 됩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 점막 보호막이 없는 상태에서 위산을 자극하기 때문에 손상이 더욱 심해집니다. 또한 산도가 높은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는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예로 60대 남성 B씨는 아침마다 진한 블랙커피를 마신 뒤 속쓰림과 트림이 심해졌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돼 있었고
커피를 끊은 후에는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표고버섯을 이것과 같이 먹었더니 뼈와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졌다는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표고버섯이 단순히 잡채나 전골 위에 올려 먹는 흔한 식재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표고버섯은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불리며 동의보감에도 기록된 건강식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 콜레스테롤, 무릎 통증, 기억력 저하 같은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약을 먹어도 낫지도 않고 이제 나이 탓인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표고버섯이 이런 증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표고버섯이 우리 몸에 주는 4가지 효능과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 반대로 독이 되는 음식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3번째에서 소개하는 같이 먹으면 근육이 튼튼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찰떡궁합식품은 주변에서 구하기도 쉽고 먹기도 간편하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표고버섯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혈압이 오르고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손발이 저리고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실 50대 이후 사망 원인 1, 2위를 차지하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은 모두 혈관 노화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속에는 이런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에리타데닌이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은 혈액 속에 쌓이는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혈관벽에 달라붙어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 청소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유명 대학 연구에서 고지혈증을 가진 환자들에게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확연히 줄어들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늘어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지방이 많은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은 표고버섯을 꼭 곁들여 드셔야 합니다. 고기와 표고버섯을 같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기름기가 몸속에 그대로 쌓이지 않고 일부는 표고버섯 성분이 흡착해서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불고기, 전골, 갈비찜에 표고버섯을 넣어 먹었던 것도 단순한 맛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혈압 조절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은 체내에 나트륨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소금기를 많이 섭취하면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는데 칼륨이 그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는 습관이 있는 어르신들일수록 표고버섯을 자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70대 어르신들 중에는 병원에서 혈압약을 드시면서도 약을 먹는데도 수치가 잘 안 떨어진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식습관 조절이 병행되지 않으면 약효가 떨어질 수 있는데 표고버섯을 식단에 넣으면 혈압 안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은 인체의 도로망과 같습니다. 도로가 꽉 막히면 차가 밀리고 사고가 나게 되듯이 혈관이 막히면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장기에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맑아져서 몸 전체가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장을 보실 때 꼭 표고버섯을 챙겨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효능은 바로 면역력 강화와 항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잔병 치레가 잦아질 때입니다. 예전에는 한겨울에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찬바람만 불어도 금세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오고 회복도 더딘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몸속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표고버섯 속에는 렌티난이라는 다당류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면역세포를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 몸속의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더 빨리 더 강하게 싸우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에 잘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렌티난이 항암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국립암센터에서는 실제로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렌티난을 항암 치료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의 면역력을 높여 부작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베타글루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베타글루칸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게 만듭니다. 즉 몸속 청소부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가 더 활발히 움직이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면역력은 마치 성벽과 같습니다. 성벽이 튼튼하면 적이 침입해도 방어를 할 수 있지만 성벽이 무너지면 작은 적도 쉽게 들어와 성을 점령해 버립니다. 표고버섯은 우리 몸의 성벽을 튼튼하게 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표고버섯을 먹는 집은 감기가 없다는 속담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도 황제에게 바치는 진상품 중 하나로 표고버섯이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맛이 좋아서가 아니라 건강을 지켜주는 귀한 식재료였기 때문입니다. 환절기나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표고버섯이 든든한 건강지킴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뼈와 관절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무릎과 허리 같은 관절입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뼈의 밀도가 급격히 줄어들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잘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신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넘어져서 골절을 당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한 번 골절이 되면 회복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움직임이 줄어들면서 다른 합병증까지 생기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침하다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골다공증 때문입니다. 뼈가 속부터 스펀지처럼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표고버섯은 뼈와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친구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 정구체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햇볕을 받으면 활성화가 되어 비타민 D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이 비타민 D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칼슘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우유, 멸치, 두부 같은 식품에 칼슘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몸에서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그냥 배설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표고버섯을 함께 먹으면 칼슘이 뼈에 단단히 달라붙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표고버섯 속에는 마그네슘이나 인 같은 무기질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마그네슘은 뼛속의 칼슘이 잘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이는 뼈 구조 자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을 자주 섭취하면 단순히 뼈가 튼튼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관절의 탄력도 좋아져 움직임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관절염 환자에게도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항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관절의 염증과 붓기를 완화해 줍니다.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 들어 뼈가 닳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절 속 염증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염증이 줄어들어 통증이 완화되고 관절의 움직임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실제로 관절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8주간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관절 통증이 평균 20% 이상 줄어들고 걷는 속도도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표고버섯은 자연이 준 최고의 약재입니다. 여러분, 관절과 뼈 건강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뼈와 관절이 튼튼해야 장을 보러 갈 수 있고 손주도 안아줄 수 있고 여행도 다닐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거뜬히 계단을 오르고
활기찬 일상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표고버섯을 단순한 반찬이 아닌 뼈와 관절을 지켜주는 보약으로 생각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효능은 바로 두뇌 건강과 기억력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주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TV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냉장고를 뭘 꺼내러 갔는지도 도통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런 현상이 잦아지면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표고버섯에는 이런 두뇌 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줄여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쉽게 말해 녹이 슬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는 방청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싱가포르 국립대학 연구진이 60세 이상의 노인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버섯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먹는 사람들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50%나 낮았습니다. 즉, 단순히 맛있게 먹는 버섯 반찬이 치매 예방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표고버섯 속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1, B2, B6는 뇌신경세포가 원활히 작동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가 부족하면 신경이 쉽게 손상되고 기억력 저하, 우울감, 집중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고버섯을 꾸준히 드시면 뇌세포가 활발히 활동해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은 뇌에 좋은 성분들뿐 아니라 뇌 혈관까지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중 효과를 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표고버섯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니 결과적으로 뇌세포까지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기분 안정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표고버섯은 치매를 늦추고 기억력을 지키는 천연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표고버섯 반찬을 챙기신다면 머리가 한결 맑아지고 일상 속 작은 기억들도 더욱 오래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 정도 효능이면 표고버섯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식품과 같이 먹으면 그 좋은 효능이 무려 2배, 아니 3배 올라간다고 하니 천천히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노년기에 접어들면 가장 두려운 질환 중 하나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뼛속이 비어 구멍이 생기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일어나죠. 그런데 뼈 건강을 지키려면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칼슘이 몸에 잘 흡수되고 뼈에 단단히 붙도록 하는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표고버섯과 두부의 조합이 빛을 발합니다.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 칼슘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두부만 먹으면 칼슘이 절반 이상 흡수되지 못하고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표고버섯 속에는 비타민 D 정무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햇볕을 받으면 활성형 비타민 D로 변하고 이 성분이 두부 속 칼슘을 뼈에 잘 달라붙게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뼈 밀도가 높아지고 골절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또한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해 근육 형성에도 좋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근감소증은 노년기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근육이 약하면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쉽게 넘어지며 회복도 더딥니다. 그런데 두부의 단백질과 표고버섯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근육 손실을 늦추고 힘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에게 좋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은 호르몬 변화로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두부와 표고버섯을 함께 꾸준히 먹으면 예방 효과가 커집니다. 두 번째는 마늘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조합 중 하나가 바로 표고버섯과 마늘입니다. 마늘은 예로부터 천연 항생제라 불릴 만큼 강력한 효능을 가진 식품이죠. 특히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혈액 속 기름기를 녹여내고 혈관을 확장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표고버섯에 에리타데닌까지 더해지면 그 효과가 배가 되죠. 즉, 마늘이 혈관벽을 넓혀 피가 잘 흐르도록 하고 표고버섯이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해내는 역할을 하니 둘이 만나면 막힘없는 깨끗한 혈관을 만들 수 있는 거죠. 특히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때문에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약만으로는 완벽히 조절되지 않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음식 조합 하나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고지혈증 환자에게 마늘 추출물과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하게 했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이 현저히 줄어들고 혈액 점도가 낮아져 혈액이 더 잘 순환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압 안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 예방에도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마늘은 살균, 항염 효과가 뛰어나고 표고버섯의 면역력 강화 성분과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도 강해지고 몸의 염증이 줄어들어 만성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젊어야 몸도 젊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표고버섯과 마늘을 자주 드시면 혈압 걱정, 콜레스테롤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철분의 왕이라 불릴 만큼 철분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그런데 철분은 그냥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흡수를 돕는 성분이 필요합니다. 표고버섯이 바로 그 역할을 해줍니다. 표고버섯 속의 비타민C와 특정 아미노산이 시금치 속 철분이 몸속에 잘 흡수되도록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빈혈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냅니다. 특히 여성 어르신들, 체력이 떨어지고 어지럼증을 자주 느끼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조합은 두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시금치에는 루테인,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해 뇌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표고버섯은 뇌혈관을 깨끗이 해주는 역할을 하니 치매 예방에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시금치를 자주 먹는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인지기능 저하가 늦어지고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된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표고버섯까지 더한다면 치매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겠지요. 이렇듯 표고버섯의 효능을 높여주는 음식이 있다면 반대로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음식도 있겠죠. 그 첫 번째는 바로 오이나 수박입니다. 표고버섯은 그 성질이 서늘한 음식으로 분류됩니다. 동의보감에서도 표고버섯은 열을 내리고 몸속에 쌓인 열독을 풀어주는 식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래 체질이 냉하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표고버섯을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 함께 먹으면 위와 장이 부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이나 수박 같은 여름철 채소와 과일입니다. 오이와 수박은 수분이 많고 성질이 차서 더위를 식히고 갈증을 해소하는 데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이 음식들은 위장에 불을 꺼뜨려 소화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더욱 강해져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며 설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에 표고버섯을 먹고 후식으로 수박까지 곁들였다면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금세 속이 차갑게 식어 소화가 느려지고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위가 약하고 냉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런 조합이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한방에서는 표고버섯과 오이를 함께 먹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두 식품이 모두 찬 성질이라 위를 냉하게 만들어 위산 분비를 줄이고 소화액의 활동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되어 트림이나 가스, 복부 팽만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 자체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변비에 좋을 수 있지만 오이나 수박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설사가 나거나 장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장이 약한 노년층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당도 과일입니다. 표고버섯은 혈당을 안정시켜주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표고버섯 속 에리타데닌과 식이섬유가 혈당을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반대 성질을 가진 고당도 과일이 함께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포도, 망고, 바나나 같은 과일은 당분이 많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이 자체로도 당뇨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하는 음식인데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혈당이 들쑥날쑥해집니다. 그 이유는 표고버섯의 혈당 안정 효과가 강한 만큼 고당도 과일과 함께 먹었을 때 혈당 수치가 급격히 변하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당이 확 올라가고
이후에는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 어지럼증, 두통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인슐린 분비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많이 떨어져 있어 이런 혈당 변동에 더 취약합니다. 작은 변화에도 어지럼증이나 손 떨림이 쉽게 나타나고 심하면 저혈당 쇼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당뇨 환자가 표고버섯을 포함한 저혈당 지수 식단을 유지하다가 단기간에 고당도 과일을 추가했을 때 혈당 수치가 불안정해지고 합병증 위험이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고버섯과 과일을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포도나 망고, 바나나처럼 단맛이 강한 과일은 피하고 사과나 배, 블루베리 같은 당 지수가 낮은 과일을 소량 곁들이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진 음식입니다. 표고버섯은 기름을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에 볶거나 튀기면 맛은 좋지만 문제는 버섯이 기름을 머금어 위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야 괜찮지만 위와 간 기능이 많이 약해진 노년층은 기름진 표고버섯 요리를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튀기거나 삼겹살 같은 기름진 고기와 함께 먹을 때 문제가 커집니다. 고기 자체의 지방도 부담인데 표고버섯이 그 기름을 흡수해 더 많은 지방이 한꺼번에 몸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중 지방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고 소화기관에도 무리가 갑니다. 간이 약하거나 담석증,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이런 조합을 특히 피해야 합니다. 표고버섯 자체는 간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지만 기름을 과도하게 흡수했을 때는 오히려 간을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소화력이 떨어진 노년층에게 튀긴 표고버섯 요리를 주었을 때 2명 중 1명꼴로 속쓰림이나 채기를 호소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표고버섯을 찌거나 구워서 담백하게 조리하면 오히려 소화가 잘 되고 영양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을 건강하게 드시려면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살짝 구워서 기름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삼겹살을 드실 때도 표고버섯을 같이 굽기보다는 쌈채소와 곁들여 담백하게 드시는 편이 훨씬 이롭습니다. 정리하자면 표고버섯은 기름진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 부담을 크게 늘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조리 방법을 가볍게 하시는 것이 건강에 훨씬 유익합니다.